대엽 시청자 DSR 제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DSR 제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DSR 제강이 정말 오랜만에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꽤나 이 긴 시간 동안 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좀 단비 같은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올라간 이유 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자 나온 이슈가 결국에는 이 울산 앞바다의 석유와 그 다음에 가스가 발견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우리 DSR 제강이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이슈 주제로 함께 얘기해 보면서 우리 DSR 제강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좀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DSR 제강이 이번 관련주로 엮이게 된 사실을 먼저 보게 되면, 얘네가 이제 와이어 로프라고 해서 뭐 건설용이라던가 뭐 유전 시추용이라던가 등등등 해서 관련된 로프를 생산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로프가 유전 시추용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된 이슈로 그리고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있었던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자 상승 이유 그리고 시장이 들끓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자, 오늘 10시에 갑작스럽게 이 대통령실에서 예고도 없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포항 앞바다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확인된 거 아닙니다. 가능성이다라는 점 먼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석유와 이 천연가스가 이 포항에서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 제가 1900년도대의 당시 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미 90년도대 후반에 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 때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때 뉴스로 크게 나온 적이 있었죠. 이때 이제 90년대 후반 약 4,500만 배럴 정도의 가스전이 발견이 되면서 이미 21년도 3년 전이죠. 이 상업 생산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타나게 된 내용은 뭐냐? 요거에서 플러스로 확인을 해보니까 더 있는 것 같다. 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지난해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서 석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뭐 세계 최고의 기술 가진 뭐 전문회사에게 맡겼나 봐요. 이게 정말 있는가 없는가 분석을. 근데 전문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 요거를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발표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석유와 뭐 가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재 나오는 바에 따르면 뭐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한 75%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석유가 나머지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요게 탐사 시추를 거쳐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올해 말이 될 것이다, 뭐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뭐 의견이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원래 첫 시추가 들어가고 탐사 기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최소 7년에서 그리고 늦으면 10년까지도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있다라는 가정, 석유와 그 가스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상업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24년이니까 못해도 한 34년, 35년쯤 돼야지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일 앞바다가 도대체 어디냐, 제가 궁금해서 좀 지도를 열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호미곶이죠. 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호미곶이고, 여기가 이제 영일 항만인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요 앞바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울릉도가 있고, 요쪽에 뭐 석유랑 가스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한 자국민으로서 굉장히 또 깊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를 보게 되면 이번에 탐사 시추에 대한 성공률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현재 20%라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확률로만 보게 되면 20%? 굉장히 작은 숫자 아닌가라고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보통 글로벌 시추 확률이 보통 한 10% 정도 안팎이라고 해요. 이 말인즉슨 가스관이나 또는 그 밑에 석유를 발견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추를 하면 10개 중에 1개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없다. 그냥 이제 가능성만 존재한다. 라고만 평가가 되는데 이번에 우리 울산 앞바다 20% 정도 나왔으니까 뭐 평균 10% 대비해서는 좀 높은 긍정적인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차트를 통해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 정도 종가를 마감을 해주고 동시호가 때 조금 갭이 뜨긴 했어요. 근데 현재 시간대로 조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자에 상승했던 애들을 보게 되면 죄다 이 동해 앞바다, 이 석유 관련된 애들이 죄다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왔던 재료가 그리고 이슈가 단발성일 가능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1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파급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선발주자로 달려나가고 있지만 쟤네들이 추가 가능성 그러니까 쟤네들이 만약에 뭐 또 내일 상한가 간다던가 하면 우리 후발주자인 DSL 제강도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라운드 피겨인 이 가격대가 변하는 5,000원 구간에서 좀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5,000원 라운드 피겨 가격대를 돌파해 주는 여부가 우리에게 또 중요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또 리스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러한 테마로 움직인 애들의 특성은 이슈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또 이슈가 잠잠해지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 또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적인 측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뭐 지금 사실 뭐 지지정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내일 이 선발주자들이 얼마나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얘네들을 관심 종목 등록해 놓고 같은 지표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